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주식회사 한국 ESG 크레딧이라고 하는 공급망 실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 총괄을 맡고 있는 이영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화면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오늘 설명할 부분은 좀 빠른 속도로 핵심적인 내용만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목은 산업별 공급망 관리 글로벌 이니시어티브의 이해입니다. 이것을 공시 표준과 평가 표준과 실행 표준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말이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산업도 어렵고 공급망 관리도 어려운데 글로벌적인 이니셔티브도 설명을 드려야 되고 이걸 또 공시 평가 실행으로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개념처럼 느끼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그 ESG가 핫해지고 실질적으로 유럽의 공급망 실사법과 관련해서 협력 업체들을 관리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겼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많은 이니셔티브들을 공부하고 학습하는 과정에 우리 시장이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세 단계로 한번 나누어 본 것입니다. 어떤 회사는 공시하는 게 중요할 수 있고요. 어떤 회사들은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회사는 실제 실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이니시어티브는 다 나름대로 철학과 자기들의 존재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지 설명하는 것이 저의 오늘의 학습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페이지를 넘겨서 제가 설명할 내용의 목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목차는 이렇게 글로벌 표준이 무엇이 있는가를 설명하고요. 공시 표준으로서 EU에서 법제화가 된 CSRD, 다시 말하면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이죠. 유럽의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을 CSRD라고 합니다. 그리고 ISSP, 이거는 IFRS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개 초안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하고 관련해서는 우리 회사들이 이 두 가지를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실행의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공급망 실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급망의 가치 사슬, 즉 업스트림 입장에서의 구매하는 회사들을 예를 들어서 관리한다 그랬을 때 유럽에 있는 CSDD를 이해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CSRD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CSDD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CSDD는 듀 딜리전스 할 때 이 DD의 약자이기 때문에 공급망 실사를 할 때 이런 점을 중요하게 여겨서 해야 된다는 공급망 실사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2번의 CSRD가 유럽의 지속가능 보고서에 대한 공개 초안이라면 3번의 실행표준의 CSDD는 실제 공급망 실사를 할 때 지켜야 할 점을 의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실행에다가 갖다가 놨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급망 이니시어티브 관련한 걸 소개하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RBA라고 하는 전기 전자산업의 이니시어티브 표준, 실행하기가 쉽지 않지만 하지만 이 RBA에 가입을 해서 검증을 받을 수 있다면 그 회사는 공급망 실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행 표준으로 놨고, 그리고 네 번째 평가 표준의 에코바디스라고 하는 것은 에코바디스는 회사 이름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시작된 2007년부터 시작된 공급망 실사의 온라인 진단의 유명한 기업인데 지금 약 10만 개의 기업들에 대해서 공급망 실사 차원에서 평가를 하고 여기에 브론즈 메달, 실버 메달, 우리말로 하면은 금메달, 은메달 같은 그런 메달을 수여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것이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신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공급망에 속해 있는 회사들이 이 평가에 대해서 스터디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다가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은 어떠한가? 특별히 협력회사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준비가 안 된 중소 중견기업의 대응 전략을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요 장표는 우리가 한번 대충 보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그 공급망 관리를 위한 글로벌 표준을 공시 실행 평가의 영역으로 나누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공시 표준에는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라고 하는 CSRD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이 CSRD에서 나온 지속가능 보고서 공개 초안을 조금 이따 설명드릴 ESRS라고 표현합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글로벌 표준의 양대 산맥인 IFRS 재단에서 운영하는 ISSB가 있는데, 이것도 국제 지속가능 보고 표준 뭐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여기서는 S1 일반 사항, S2 기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두 가지로 현재 지금 공개 초안이 나와 있고, 최근에 S3, 4, 5에 해당되는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인재 관리라든지 그리고 인권, 이런 것들이 지금 ISSB에서는 추가적으로 공개 초안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 표준이라고 하는 오른쪽에 에코바디스는 조금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CDP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카본 디스클로저 프로젝트, 환경과 관련된 공시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CDP를 평가의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공급망 협력업체를 실사하고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개수가 많고 또 각각의 회사마다 특징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리 원청사가 대기업이고 관리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가서는 그것을 다 관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협력업체가 스스로 환경에 대한 것을 보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툴로서는 CDP가 상당히 체계화되어 있는 이니셔티브다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환경, 이산화탄소에 대한 탄소 배출량에 포인트를 맞췄다면, 최근에는 워터라든지 포레스트와 같은 쪽으로 CDP가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는 것도 이 공급망 실사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밑에 실행 표준 이니셔티브를 잠깐 보면 RBA,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라고 하는 전기 전자 산업을 특화한 그 이니셔티브입니다. RMI는 RBA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Responsible Mineral Initiative. 요즘은 분쟁 광물을 넘어서서 책임 광물까지도 보고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RMI에서는 과연 그 미네랄, 광물을 사용할 때 이것이 적격한 재련소를 거친 것인지, 그리고 아동 노동이라든지 어떤 착취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를 검증하는 이니셔티브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옆에 GESI라고 하는 것은 뭐 디지털이 들어가는 그 통신과 관련된 IT와 관련된 이니셔티브. TFS는 Together for Sustainability에서 화학 업종과 관련된 이니셔티브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가입하는 업체는 현재 시점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가입 업체가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옆에 BCI는 Better Cotton 이니셔티브에서 면, 목화, 면 이런 섬유하고 관련된 그 이니셔티브. 그다음에 PSCI는 제약회사와 관련된 이니셔티브. IFBA는 음료, 식품과 같은 이니셔티브들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이니셔티브는 너무나 다양하고 많아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각각이 해당 사항이 있는 이니셔티브를 찾으셔서 그런 철학을 공부를 하시고, 우리가 그러면 그 관련 업종으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홈페이지 같은 곳에서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처음에 얘기한 공시 표준 중에서 간단하게 CSRD의 구조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SRD는 EU에서 제안한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보고를 재무보고와 동등한 수준으로까지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CSRD가 요구하는 공시 항목은 ESRS가 있다. 그래서 왼쪽에 CSRD의 구조가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세트 1과 세트 2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 1은 올해 확정이 되고 세트 2는 내년에 확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CSRD는 과거에는 이름이 NFRD라고 하는 것에서 변형돼서 좀 더 강화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ESRS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중 중대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 ISSB는 단일 중대성, 즉 환경과 사회 영역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투자자의 관점에서 신경을 쓴다면, 유럽은 유럽답게 ESRS는
양쪽의 이 임팩트를 전부 다 고려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측정해야 되고 환경과 사회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측정해서 균형 있게 공시해야 된다는 것이 이 ESRS, 즉 다시 말하면 유럽의 지속가능성 보고지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뭔지는 저희 ESRS에 대한 공부로서 가름하면 되고요. 대부분의 GRI를 바탕으로 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특별히 생물 다양성과 물, 해양 자원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고 자원 사용과 순환경제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ESG가 1.0에서 2.0으로 분화되기 시작하면서 탄소 배출과 같은 경우도 라이프 사이클에 기초한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사업장별 탄소 배출량 관리해서 제품별로 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TNFD 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평가들이 표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을 이제 담기 시작했다. 이런 점이 특징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IFRS 재단의 ISSB는 이런 식으로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는 이 도표는 굉장히 익숙한 표시일 텐데요. 요거는 TCFD의 구조,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목표를 참고했다 보시면 되고 S1, S2, S1, S2 이렇게 해서 S1은 일반 사항, S2는 기후와 관련된 항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IFRS 재단에서 추구하는 이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 Board ISSB는 이 기후 하나만 공시초안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만간에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시는 끝났습니다. 이 공시는 사실은 규모가 큰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이 된 상장 회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공급망 실사에서 이 공급망 실사의 영향은 누가 행동을 취해야 되는 주체냐 하면 중소 중견기업입니다. 중소 중견기업은 이 페이지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즉 CSDD라는 지침을 따르셔야 되는데요. 이 CSDD는 여기 지금 줄친 바와 같이 UN의 기업과 인권 실사 지침, 그 다음에 OECD 다국적 기업 실사 지침, ILO 다국적 기업과 사회 책임 3자 선언,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전통 있는 인권에 관련된 그리고 또 환경과 관련된 어떤 표준화된 실사의 지침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타임라인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안이 나오면 정해질 텐데 우리가 그 눈앞에 와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CSDD의 내용은 지금 현재 5월 말 정도에 우리 그 의회를 통과할 걸로 보이고요. 올 하반기에 채택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정확하게 언제다라고 얘기할 수는 지금 이 촬영 시점에서는 알 수는 없고요. 다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집행위안과 이사회 안이 양자가 약간의 차이를 보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예, 그리고 아티클을 보시면 민사사항의 책임을 이라든지 이사의 의무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인 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CSDD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요. 첫째로 기업 정책의 이 실사를 통합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잠재적이고 실제적인 부정적인 영향, adverse impacts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파악이 되면 잠재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 노력의 결과로 실제로 발생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을 때 어떻게 끝냈는지에 대한 조치 방안이 나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회사에 대한 어떤 불만 사항이 있을 때 이것을 개인이나 공급망이나 노동자 대표 등이 불만을 신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절차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나 조치를 회사 내의 ESG위원회라든지 임원회라든지 그 최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커뮤니케이팅 실사 내용을 공시하고 있는지 이 내용이 지금 유럽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의 내용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점점 구체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
지금 이 7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이 과정을 원청사와 협력회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시스템화 시켜야 된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한 이 공급망 이니시어티브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RBA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목적은 공급망 전체의 근로자, 환경 및 비즈니스를 위한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이고요. 전기, 자동차, 항공 등 산업의 노동, 안전보건, 환경, 윤리 경영 영역에서 의무 규정이 있고요. 200개 이상 회원사를 보유하는 세계 최대의 사업 연합체입니다. 그리고 RMI는 광물의 공급망을 지속 가능하도록 관리하여 세계의 사회적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4대 분쟁 광물, 코발트와 같은 배터리 원재료 채굴 지역 및 기업 유통사 정보의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PSCI는 전 세계 제약 및 의료 공급망 전반에 걸쳐 완전 환경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고요. 제약 및 의료 공급망에서 윤리노동, 안전보건, 환경, 동물복지, 환자 안전 및 정보보호 등의 의무에 대해서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구역이라든지 생산구역,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심사한 후에 개선할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Together for Sustainability는 화학업계 공급망의 작업 환경 조건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고, 화학산업의 공급망 지속가능성 경영을 위해 평가 실사 인증을 이행하고 환경 안전보건, 노동환경, 인권 지배구조 영역에서 실사를 추진합니다. 자, PCI는 면 생산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면 생산 업체 및 농장에서의 지속 가능성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요. 대표적인 회사는 버버리나 휴고버스, 이케아 이런 곳이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E-Sustainability Initiative는 ICT나 통신 서비스 공급망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체계를 추구하고 있고, 웹 기반 자가진단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FBA는 International Food and Beverage Alliance로서 전 세계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과 라이프 스타일을 달성하는 식음료 개발, 영양정보 제공, 라벨링, 식습관 개선 등의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맥도날드나 네슬레, 켈로그 같은 것이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네요. 자, RBA를 예로 들면 여기 이렇게 많은 회사들, IBM, 델, 제이럭스, 필립스, 레노버, 포드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원래는 이게 전 부품에서 시작됐던 것이 자동차 산업, 장난감 산업, 완구, 유통 산업으로 영역을 점점 확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기는 행동 강령이 유명합니다. RBA의 예를 들어 소니의 행동 강령, 현대자동차의 행동 강령 같은 것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그 행동 강령 안에 아까 얘기했던 그 OECD 다국적 기업 실사 지침이라든지 ILO 3자 선언이라든지 UN의 인권 선언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원청사와 협력업체 사이에 규범을 계약에 의한 약속에 의해서 체결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지를 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대부분의 환경 내용, 노동 내용, 안전보건 내용, 윤리 내용,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갖출 수 있다면 한눈에 봐도 굉장히 깔끔하고 ESG에서 퍼펙트한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RBA를 가지고 가입해서 제3자 검증까지 받는 협력사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코바디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코바디스는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급망 ESG 평가 시스템으로서 환경 및 노동인권, 윤리, 지속 가능한 조달 총 4개의 테마로 이루어져 있고 각 영역별로 평가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에코바디스는 좀 작은 회사, 중소기업들, 매출액이 400억, 500억 되는 데서도 실버 등급을 받는 회사들이 좀 있고요. 에코바디스는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문서를 온라인에 올리는 것이 굉장히 성의 있게 올려야 됩니다. 그냥 적당하게 퉁쳐가지고 이렇게 올리게 되면 전부 리젝트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1000년도에는 연습으로 하셔야 되고 2000년도, 3000년도 때 등급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내용에 있는 Environmental, Labor and Human Rights, Ethics, Sustainable Procurement 같은 것들이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갖추고 에비던스를 올리고 또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 에코바디스의 모니터링은 360도라고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을 사용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부정적인 이런 그 뉴스 같은 것들이 없어야 되고 또 내부적으로 정책이 수행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 평가 등급을 받는 건 몇 개월밖에 안 걸린다 하더라도 좋은 등급을 받고 또 이것이 회사에 내재화되는 것은 1, 2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따라서 시간을 갖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 에코바디스를 소개하는 거는 이 에코바디스 회사한테 꼭 평가를 받으시라는 의미에서 소개를 한다기보다는 대부분의 이니셔티브들이 이런 과정으로 또 평가 회사들도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샘플로서 제가 소개를 드린다는 점이고요. 예를 들어서 답변을 제출하면 그 답변을 분석하고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를 도출해서 검증하고 공시하는데요. 예를 들어 에코바디스 평가 원칙은 채점은 공급망 기업 이해관계자의 대표 및 제3자 조직이 제공한 자료로부터 얻은 증거에 기초한다. 쉽게 채점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뭐 몇 개의 경영 지표는 얼마를 책정을 하고 다른 거는 상대적으로 가중치를 고려한다. 이런 게 있고요. 테마 점수는 7개의 경영 지표와 각 점수의 상대 가중치를 한다. 종합 점수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왼쪽을 잠깐 보세요. 이 에코바디스는 3개의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policy, 정책의 25%의 가중치를 두고 액션, 실행의 40%의 가중치를 둡니다. 리절트, 공시하는 거에 35%의 가중치를 둡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잘해야 되겠어요? 액션을 잘해야 되겠죠. 그 액션을 보면 앞 글자만 따서 measurement,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가가 65%, certification, 인증을 받았는가가 35%, 뭐 커버리지는 어디를 했는가 이런 식으로 이거 이제 조금씩 바뀌어 나가겠죠. 자,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중소 중견기업 중에는 지금 이런 에코바디스라는 말이라든지 이니시어티브 말이라든지 공급망 실사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회사들이 80%, 90%이실 겁니다. 저희가 지금도 공급망 실사를 나가고 있는데요. 나가보면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회사들이 대부분인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빨리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응 전략은 여기 뭐 에코바디스 평가 표준 항목별 분석이라고 했는데 만일 여러분들 회사가 RBA를 채택하겠다 그러면 RBA 평가 표준 항목별 분석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국내 기업의 어떤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그 표준 항목을 분석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에 관련된 템플릿과 엑셀 서식으로 우리 회사에 맞는 것을 진단을 하시고요. 그걸로 실제 실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개선 과제가 도출되고 우선순위가 선정이 되면 되는데 저희가 대개 보면 제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사회 영역, 안전보건 영역은 우리나라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 때문에 지난 1, 2년간 준비들을 많이 하셔서 점수가 높아요. 그런데 환경 부문도 탄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굉장히 관리가 잘 돼가고 계세요. 그런데 의외로 ESG의 G 영역, 지배구조 영역에서는 점수를 잘 받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안 돼서 점수를 못 받고 계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G 영역을 많이 신경 쓰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탄소 배출량에 대한 S1과 S2의 관리 등을 통한 대기 오염물질의 관리, 폐자원에 대한 관리, 뭐 생물 다양성에 대한 측정 이런 환경은 계속해서 요구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제대로 된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으로서 우리 산업별 공급망 관리 글로벌 이니시어티브의 이해를 간략하나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감사합니다.